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7살 난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놀란 아빠는 이유를 묻는데요. 아들은 놀이터에서 친구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빠는 당장 놀이터로 달려가서 친구에게 때린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친구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면서 화를 냈고,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빠는 휴대전화로 7살 난 친구를 또 한 대 때리고 아들에게도 친구를 때리게 시켰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아빠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요? 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아들이 밖에서 맞고 온 것에서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린 친구를 또 불러내서 폭행을 하고 아들에게 그 친구를 때리게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요.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고요.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리고 동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맞고 오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폭행에,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는 쌍방폭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거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벌써부터 이거를 본인이 또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들에게 친구를 때리게 시켰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아동학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에게 친구를 때리게 한 부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이에게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재판부의 이러한 따끔한 충고가 이분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사모님, 아내가 불만 없으세요? 불만이 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화나거나 삐지면 어떻게 풀어주세요? 용서를 빕니다, 항상. 좀 편한 게, 네. 제 처 같은 경우는 네. 잘 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울어서 울음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울었다면 이제 모든 걸 스탑하고 용서를 빕니다. 네. 뭐든지, 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제 다투지를 않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 이건 뭐 방송에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네. 저는 그 돈으로 좀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갈 때 아침에 이렇게 위로금을 전달하시는 거죠. 위자료 같은 네. 거죠. 좋은 방법 왜 중에 마음을 하나죠. 제가 그렇죠.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네. 남편으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럼요. 또 양육 같은 거 할 때 제가 너무 좀 무심하고 이럴 때 그게 제일 서운한가 봐요. 네.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근데 특히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풀려요,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도 한 명 있고요. 사실 저는 남편과 정말 맞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는 남편의 SNS를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팔로우한 사람들인데요. 절반 이상이 이상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몸매가 다 드러나 보이는 사진만 올리고 비키니만 입은 사진만 올리는 여자들, 속옷 모델 여자들 등등등 모두가 가슴이 다 보이는 여자들만 팔로우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고 당장 지우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을 몰래 염탐 맞는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편은 가정보다는 취미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취미도 어찌나 많은지 낚시, 게임, 영화 보기, 자전거, 피규어 수집, 다이빙 여러 취미에 집착하는 취미 부자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가정 외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지치는데요. 요즘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저희 부부 결혼 10년 차인 권태기를 겪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네, 오늘은 부부 상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은 네.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거는 제가 하나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SNS 네. 그 부분인데 네. 요새는 저도 지금 이상한 그 여자친구들이 자꾸 팔로우를 신청을 해요. 그렇죠. 친구 요청이 들어온다는 이게 거죠. AI 같이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주 그 미인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요청이 들어오는 거를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네. 또 그거를 정말 기분 좋아서 그 남편분 지금 네. 듣고 있으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아니니까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끊으세요. 네.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지금 뭐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또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간혹 그게 범죄와 연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 남편분이 뭔가 나쁜 의도가 있기보다는 좀 그 부분은 우리 아내분이 좀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네.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접근한다거나 맞습니다. 금전적인 요청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상한 것들을 보내와서 맞아요. 이걸 클릭하게 만들어서 하는 범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인분은 이제 남편의 이런 행동들을 사실은 좀 조심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전달할 필요가 됩니다. 있지 않나, 그죠? 근데 취미 부분은 저는 뭐 이 취미가 있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많기는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이게 안 하시는 게 없어요. 이게 다 하면 못 사. 이게 하루하루가 일단 부인 입장에서는 저는 또 금전적으로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피규어에다가 뭐 낚시에다가 다이빙에다가 자전거에다가 뭐 많은 지금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아내분, 나 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어때요? 부부가 취미생활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나도 그냥 같이 즐기는 건 어떨까요? 낚시도 같이 가고 뭐 게임도 같이 해보고 이런 건 어떨까요? 뭐 나쁘진 않는데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기는 쉽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겨워요. 전 좋아합니다. 남성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격차를 갭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피규어 모을 수 있겠어요? 장난감들?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을 같이 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좀 기분 안 좋고 이럴 때 뭐 골프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같이 운동 같은 거 같이 하는 게 그런 취미 활동을 좀 그렇게 좀 찾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그런데 좀 들어요. 이 남편분은 지금 부인하고는 뭘 같이 안 하고 혼자서만 그렇게 즐기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근데 게임도 그렇고요. 자전거를 뭐 같이 타면 좋긴 한데 하여튼 이 취미 활동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이거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두 개라도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는 커플은 이제 그 최근에 뭐 사귄 지가 꽤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운동 커플이래요. 운동 좋습니다. 만나면 운동하고 만나면 뭐 자전거 뭐 등산하고 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아내가 좀 권태기는 아닌데 막 힘들어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컸어요.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 되니까 좀 그때가 아마 좀 여성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만 돌보다가 조금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권했고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항상 네. 같이 주말에 운동을 같이 합니다. 아,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 운동을 뭐 비용이 좀 들긴 해요. 네. 되게 싼데 위주로 이제 하는데 하게 되면 뭐 신혼 때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우리 좋습니다. 사연 주신 분은 이 중에서 영화 보기하고 자전거 정도는 전 자전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뭐 않을까. 장난감을 같이 모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낚시도 안 될까요? 낚시 좀 쉽지. 요새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낚시 좋죠. 프로그램 보니까 제법 또 재밌어 보이기도 할 해서. 수만 있으면 낚시라면 최고로 네, 좋습니다. 할 네. 수만 있으면요. 다이빙도 해본 분들이 굉장히 재밌다고는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네. 네. 사실 권태기에 빠지는 경우가 보통 저는 보니까 한 4년에서 5년 차 정도. 네. 그다음에 또 한 10년 됐을 때 한 번씩 이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인데 다 옵니다. 박 변호사님은 그때 극복하실 때 뭐 이렇게 비결이라는 게 제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한번 저희 아내가 뭐 영어책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웃으면서 좀 있으면 수학 공부도 하겠어요? 이렇게 좀 비웃었어요. 네. 울더라고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좀 건태롭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뭔가 삶에 다른 걸 찾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때 이제 운동을 제가 끊어줬어요. 네, 운동을 네, 하라고. 네. 그게 아니었으면 하여튼 그 건태로움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캐치를 잘 못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런 건 옵니다. 부부들. 어떤 그쵸. 부부라도 네, 그 시점이 되면 어떤 권태기 같은 게 오니까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SNS 팔로우한 부분은 여성들이라는 부분이 뭐 꼭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혼 사유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혼 사유까지는 아직은 지금 아니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혼 사유는 민법상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아내분은 조금 불만들이 생겼는데 여기는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저희 변호사들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팔로 끊어라 해요 빨리. 저는 뭘 그런 거 봅니까? 하면서 해요. 굉장히 속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자기한테 같이 자전거 탑시다. 낚시 좀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박지은 변호사님 정말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